백종원과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종원을 둘러싼 갑질 의혹이 추가로 폭로되었는데요. 백종원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MBC 출신 김재환 전 PD는 백종원은 방송사 촬영팀과 제작진에게 욕을 많이 한다. 백종원도 내게 직접 욕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인정했다. 방송사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다. 카메라가 꺼졌을 때 백종원의 모습은 욕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본코리아에서 오랫동안 일한 직원들도 한 목소리로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증언했다고 그는 주장했는데요. 김 전 PD는 백종원에게 직접 직원들이나 제작진에게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덜 괴롭혔으면 좋겠다. 전화해서 자르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호중의 SBS 프로그램 출연을 막았다는 의혹도 다시 제기했는데요. 백종원은 방송사 사장도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누구를 자르라 말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해명했지만 김 전 PD는 백종원은 SBS에게 슈퍼갑이었다. SBS를 지탱하던 사람이 전화 한 통으로 가수 김호중의 프로그램 출연을 막은 것은 팩트라고 짚었습니다. 김호중이 당시 경쟁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한참 전에 나왔다는 게 이유였다. 백종원은 김호중이 만남의 광장에 나온다는 말을 듣고 CP에게 전화해 나는 시청률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인데 김호중이 SBS에 나올 수가 있느냐고 항의했다고 폭로했는데요. 백종원 평가에 문제를 제기한 대학 교수도 방송 출연이 막혔다고도 했습니다. 김 전 PD는 A씨 교수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글을 썼는데 편집이 조금 이상하다는 정도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결국 백종원이 출연하는 타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일방적인 하차 통보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방송사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하차 통보를 받았다. 백종원이 전화해서 압력을 넣은 것이라며 확인된 내용이다. 제작진이 이 교수에게 사과한 내용도 남아있다. 백종원은 여기에 관해 단 한마디 해명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이전에 방송에 나와서 말할 때부터 알아봤다. 방송사들이 슈퍼갑 만들어줘 놓고 이제 와서 그러냐? 자영업자들 생각하는 것 같아서 북해봤는데 관리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회사 키우는 데만 열 올렸던 거네. 방송에서 요리할 때도 다른 사람이 싫다는 거 늘 자기 방식으로 고집 부려서 먹이고는 맛있다고 우김. 골목 식당에서 자영업자들한테 소리 지를 때부터 안 봤다. 자기만 잘났다. 백종원도 사람인데 욕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방송가에서 일하는 PD, 작가들 입 험한 거 다 하는데 자기들은 욕해도 되고 백종원은 안 된다는 심보 뭐냐? 방송국 사람들이 싫었으면 안 썼으면 될 일 아닌가? 시청률 잘 나와서 자기들도 득봤으면서 이제 와서 이러냐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폭로 이후 이튿날에는 대패 삼겹살 원조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김 전 PD는 백종원 대표가 대패 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내가 백 대표에게 처음 관심을 가진 건 KBS 대화의 희열에 출연해 대놓고 사기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라며 특허청 사이트에서 조회해보면 백 대표는 1996년 8월 대패 삼겹살 상표를 최초 등록했는데 이 방송에선 등록이 아니라 개발했다고 사기를 쳤다고 부연했는데요. 김 전 PD는 백 대표는 1993년 실수로 햄 써는 육절기에 삼겹살을 넣었다가 우연히 대패 삼겹살을 만들었다고 했다며 이 말이 거짓인 건 국민이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패 삼겹살은 이미 부산에 알려져 있었다며 내가 1992년 대학 졸업 후 군대 가기 전에도 대패 삼겹살을 먹었다고 강조했는데요. 김 전 PD는 무슨 일제강점기 시대 기억을 되살리는 것도 아니고 1990년대 초반 우리나라 여기저기서 팔던 음식을 자기가 개발했다고 사기를 칠 수 있느냐며 방송을 보며 참 웃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90년도에 이미 대패 삼겹살집 엄청 많았는데 원조는 무슨 하면은 계속 돼야 한다. 저런 건방진 거짓말에 자기만 배불리는 악독 사업가는 사라져야 된다. 자격증 하나 없는 사람을 천재 요리사로 둔갑시킬 때부터 알아봤다. 사업가는 그냥 사업가다. 방송사에서 띄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건 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등록 안 된 걸 찾아서 특허 죄다 등록하는 돈비세다. 그냥 방송에서 셰프처럼 나와서 그동안 다들 잊고 있었는데 그냥 본질이 장사꾼이다.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고 이득 없는 짓은 안 하는 전형적인 장사꾼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너리스크의 도봉코리아 가맹점 매출도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홍콩 반점, 새마을 식당 등 주요 브랜드 가맹점 매출이 두 달 새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오너리스크와 더봉코리아 본사의 책임 회피에 가맹점주와 투자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것인데요.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카드사 매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더봉코리아의 주요 브랜드 가맹점 매출이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홍콩 반점 가맹점은 하루 평균 매출이 지난 2월 7,453만 원에서 지난달 6,072만 원으로 18.5% 줄었는데요. 같은 기간 새마을 식당은 9,945만 원에서 8,190만 원으로 17.6% 감소했습니다. 백다방은 지난 3월 하루 평균 매출이 전월 대비 11.76% 늘었지만 지난달엔 1.86%로 증가세가 급락했습니다. 각종 논란이 매출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분석되는데요. 이를테면 농약통으로 사과 주스를 살포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지난 3월 16일 이후 매출 감소폭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논란 전날인 3월 15일과 3주 뒤인 지난달 5일의 가맹점 매출을 비교하면 새마을 식당은 45.3%, 백다방 28.1%, 홍콩 반점은 26.0% 감소했는데요. 더봉코리아는 올해 초 백햄의 비싼 가격 이슈를 시작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산지 함량 허위 표시, 녹슨 엔진 오일 드럼통 조리, 무허가 조리기기 사용 등 기본적인 위생과 안전을 둘러싼 문제들이 잇따라 터졌죠. 이에 더해 초상권 일방 사용 통보, 직원 블랙리스트 운영 의혹 등의 문제까지 더해지며 신뢰가 크게 흔들렸는데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백 대표 및 더봉코리아 관련 사건은 총 14건에 달합니다. 독립 리서치 기관 리서치아름은 최근 더봉코리아의 목표 주가를 19,000원으로 제시했는데요. 지난 23일 종가보다 27% 낮은 수준입니다. 백종원이 최근 여러 공식 석상에서 석 달만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단기간에 상황을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리서치아름 연구원은 시장은 하루도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라며 2분기부터 하락세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브랜드 확장에도 제동이 걸렸는데요. 올해 1분기 더봉코리아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보다 63개 늘었지만 같은 기간 백다방이 67개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에서 4곳이 감소한 셈입니다. 더봉코리아의 외식 프랜차이즈 25개 중 10개는 신규 출점보다 폐점이 많았는데요. 4개 브랜드는 출점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제로 성장 상태인데요. 신규 가맹 희망자는 발길을 끊었고 기존 점주들만 고전하는 모양새입니다. 투자자 피해도 심각하죠. NH투자증권에 따르면 더봉코리아 주식을 보유한 16,640명 중 99.5%가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평균 손실률은 25.38%로 투자금의 약 4분의 1이 증발했다는 분석입니다. 더봉코리아는 지난해 11월 6일 코스피에 상장돼 첫날 장중 64,500원까지 급등했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한 이후 현재는 2만 원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백종원을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모처럼 지역 사업의 성과를 기대했던 지자체들의 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백종원을 손절한 지자체도 나오고 있지만 기회는 아직 많습니다. 백종원의 명성은 건재하고 흑백요리사투와 같은 호재도 남아 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선 백종원을 대신할 마땅한 대안도 없을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백종원의 과오가 있다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과거를 들춰내 망신 주려는 게 아니라 이참에 잘못을 바로잡아야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과연 백종원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지혜롭게 잘 넘길 수 있을까요?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